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흔하게 보실 만한 형태가 이런 형태죠. 동그랗게. 막 가루 떨어져.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포장된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이차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이차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눌 만한 것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판매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모습, 상태, 생긴 거 어떤 걸 보실 수 있는지 일단.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딱딱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는 생차를 뭉쳐 놓은 건데요. 생잎을. 얘는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다시 후발효라 그래서 미생물 발효라 그래서 그 미생물 발효를 시킨 숙차예요. 그 보이 생차, 보이 숙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꺼내놓은 아이들은 다 숙차예요. 숙차는 왜 저 옛날에 동물의 나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따로 짓지 않고 숲속에 나뭇잎이 막 퇴적되어 있으면 그 나뭇잎을 이렇게 모아다가 낙엽들을 모아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안에 알을 이렇게 숨겨놓는 새들이 있대요. 왜냐면 그 낙엽 더미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가만 오래 놔두면 그 안에서 미생물 발효가 진행되면서 온도가 막 70도 막 이렇게 엄청 높아진대요. 그래서 알이 부화할 수 있는 온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차를 만드는 찻잎을 이렇게 쏘아놓는 과정을 보이차 만들 때만 그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악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찻잎을 그냥 쌓아놓기만 해도 미생물들이 안에서 열심히 먹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열이 점점 난대요. 그래서 그 열 나는 걸 뒤집어주고 하면서 만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보이 숙차가. 그래서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잘 발효가 된 아이들을 다시 틀 같은 데 넣어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한다 그래요, 모양을. 그래서 아마 보이차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형태를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 차들을 떼려면 차칼이 필요하거든요. 차를 떼는 칼, 그래서 차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데익이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보편화되어 있는 보이차 전문인데요. 여기서 차칼도 이렇게 같이 팔아요. 우리나라 장고처럼 조그마한 북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서 꿍꿍꿍 하는 거예요. 근데 뾰족하기 때문에 해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찻잎을 떼어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칼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은장도 같이 생겼죠. 이것도 은장도처럼 짜란 열면 송곳처럼 생겼어요. 이거 꼭 그 얼음 원초적 본능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얼음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를 잠깐 이거 생차이긴 하지만 안에가 이 녀석 풀면 이렇게 안에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칼을 넣어서 힘을 주면 이거 두두둑 한 겹씩 이렇게 떨어져요. 발효가 잘 되면 이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칼을 넣고서 그러니까 풀어내시면 하나씩 풀어서 가지고 계신 차 주전자나 개완이나 컵이라도 넣기 편할 만큼 뜯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는 좋은데 보관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통째로 처음에 항아리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발효를 하거든요. 후발효. 그러면 나중에 점점 부풀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점점 사이사이가 커져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항아리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통째로 넣었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주 넉넉한 사이즈에 넣는 거 아니면. 그래서 이런 보이차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공장도 아니고 나오는 지역도 아니고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거는 사실 휴대하기도 번거롭고 난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거 다 저 조금씩 먹었어요. 보시면 이거 초콜릿처럼 이렇게 성형을 이 아이는 딱딱 뜯어먹기 좋게 이거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초콜릿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전자 하나에 넣어서 먹으면 돼요. 이게 우려서 먹는 거예요. 한번 헹궈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작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쉽게 마실 수 있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차, 이거를 병차라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그냥 병차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이것도 똑같이 안에 딱딱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납이라고 해서 성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꼭꼭 눌러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지고 다니기 쉽게 틀을 작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틀을 작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차칼로 쿵쿵쿵쿵 찔러서 뜯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형태를 보시면 이 아이는 진짜 타차인데요. 팽이 같지 않나요? 무지막지하게 큰 팽이? 이거 제가 한번 열었는데 연 다음에는 포장이 제대로 다시 하지는 못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거는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포장도 참 손재주들이 좋으신 분들이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여러 개로 이렇게 쌓아서 같이 보관할 수 있겠죠? 이거는 서랍처럼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꼭 일회용 커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거를 열면 정말 커피 가루처럼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넣고 컵에 넣고 뜨거운 물 부으면 그냥 싹 녹아요. 찻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루 분말이에요. 이게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하고 쉽게 만들었죠. 근데 굉장히 제가 마셔봤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기는 한데 저는 보이차의 그 향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이차 향을 흙냄새라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물 냄새야. 막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한테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 만든 집에 들어가는 느낌? 아주 깊은 아주 깊어서 벼락 맞은 나무도 있고 그런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 숲에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보이차 향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루로 커피처럼 쉽게 마실 수 있게 만든 거에는 이런 향이 없다는 아주 저한테는 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차 향은 내가 정말 참지 못하겠어 하시는데 보이차가 왜 다이어트에 좋다고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고 또 혈액순환에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다 그래서 꼭 마셔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향은 싫지만 내가 보이차 효험은 내가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좋긴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좋은 차로 가루를 만드는지 만드는 공정이 깨끗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 선생님들은 안 하시죠? 그 찻잎을 이렇게 보시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썩 즐기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물용으로 이렇게
예쁜 이렇게 넣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탕처럼 캐러멜처럼 이렇게 넣었지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형태예요. 이거하고 노차두는 달라요. 이게 노차두라고 하는 거는 보이차 숙차를 만들 때 아까 왜 이렇게 막 쌓아 놓으면 미생물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 열을 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잎들이 왜 딸기잼, 사과잼, 잼 만들면 엉기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듯이 엉기기 시작해요. 찻잎들이. 신기하죠. 어린 잎들부터. 그 어린 잎들에는 펙틴, 잼 만들면 펙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잼에도. 그게 엉기는 것 자체가 그 펙틴이거든요. 그래서 그 펙틴이 이게 미생물 발효되는 후발효 중에 펙틴이 많이 나와서 조그마한 잎들이 막 서로 엉기는 거예요. 거의 녹아붙어요. 그 녹아붙은 걸 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부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붙어 있어요. 사탕처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만든 거를 노차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차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차를 많이 이제 좋은 찻잎, 그러니까 좋은 차 잎으로 만들어서 보이 숙차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펙틴이 작용을 해서 조그마한 것들은 예쁘게 석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것들 모아서 원래 차 마시는 차 농장에서 드셨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것만 영양 덩어리가 모인 거라 그래서 판매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노차두라고 해서 따로 파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차두가 딱 이렇게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소리 들으셨나요? 돌 같아요, 얘. 근데 이거는 얘는 그 차 화석이라고 해요. 차가 돌덩이처럼 변해서 차 화석이에요. 차가 변화되었다. 석으로, 차 화석. 그래서 이 차 화석은 가장 근래에 어떻게 하면 보이차를 좀 닭이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마실 수 있지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낸 거래요. 그래서 이 차 화석은 맛이 일반 보이차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이차는 그 보이차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진향, 숙향 이런 향이 있는데 이 아이는 향과 맛에서 혹시 현미차보다 흑미차 이런 거 있잖아요. 쌀을 구수하게 끓여서 나온 약간 숭늉 같은, 아주 연한 숭늉 같은 느낌? 그런 맛이 나요. 이 차화석에서는. 그래서 근래에는 이 보이차의 맛이 나한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차화석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녹차두에 그 곡식 향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숭늉의 맛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화석은 그 구수한 숭늉향과 맛이 같이 있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시면 진피 보이 숙차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감기에 좋은 진피 있죠? 청귤차라 그래서 이렇게 파란 아직 안 익은 애기 청귤에다가 속을 파내고 보이차 넣어서 청귤 껍질 말린 거예요. 그것도 잘라서 말려서 거기다 보이차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굉장히 맛이 상큼하고 좋거든요. 감기에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피는 한약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감기에 좋다고 귤 껍질 말린 거. 그 진피랑 같이 만든 보이차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잘라서 먹으면 이제 감기에 좋은 차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진피 보이 숙차라고 되어 있고 조미차예요. 솔직하죠? 보이차에 그 진피를 같이 섞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말고도 이런 아이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노차두거든요. 노차두인데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컵에 넣든, 얘를 뭐 마시고 싶은 주전자에 넣든,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우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딱 봐도 제일 케이스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보이차고라고 해요. 그 고약할 때 고예요. 이렇게 엄청 엑기스를 이렇게 달여서 고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환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 환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여는데 엄청 향이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환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고약이에요. 우리나라 환약 중에 유명한 거 뭐죠? 우황청심환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황청심환 맛은 물론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금박지에 짠 쌓여 있습니다. 이 산소하고 공기하고 빛을 차단하는 작용을 해서 이런 데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관함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얘는 차화석도 아니고요. 이게 노차두도 아니에요. 얘는 거의 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얘는 가루잖아요. 가루를 붓고 물 붓는 것처럼 얘도 이거 하나 넣고 그냥 물을 부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꼭 초콜릿처럼 녹아요. 제가 오늘 영상 켜기 전에부터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거 무쇠주전자예요. 얘기하는 동안에 물 식을 것 같아서 여기다 좀 뜨거운 물을 부어놨어요. 보이시나요? 물 붓자마자 지금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여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2개 넣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진하다 그러면 1개에 물 훨씬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서서히 저는 녹여서 먹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그만한 거, 새끼 손톱만한 거 넣었는데 엄청 진해졌지요. 사실 저는 차를 연하게 마시기 때문에 아마 요만한 한 주전자 에다가 1개 넣고 천천히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저의 두꺼운 팔뚝만 보이시겠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얘 있잖아요. 얘가 천천히 녹아서 아주 맛있는 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실 때는 내 몸을 목마르게 하신 다음에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의 맛을 잘 못 느끼세요. 내가 차 맛을 음미하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차 마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내 몸의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 차를 드시면 그 차의 맛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맛보실 수 있어요. 물론 차가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잔 하시고 차 드시면 맛을 보기에는 더 적합한 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다 드신 뒤에도 물을 좀 보충해 주시면 몸에 좋아요. 왜냐면 이 보이차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모든 차가 그 해독작용이 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해독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나쁜 거를 빼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은 수분이 내 몸에 있는 찌꺼기나 나쁜 것들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땀이나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분을 몸에서 빼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차를 드시면
차 마셨으니까 수분 섭취가 됐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같이 드셔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이차에 대해서 보이차 어떤 형태들을 보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저는 더 간단하게 차고에 물을 넣어서 가득 넣어서 이렇게 꿀떡꿀떡 마시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겉에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